파란 거를 샀을 때 내가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여차하면 조금 더 올라가서 빨간 거까지 못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 언저리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완전 거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받아줄 거냐,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 오른쪽에서 여기서 찾아야 돼. 이 사람들도 다 1번, 2번부터 검토하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안 되는 거고. 랭구님, 네. 이번에 사연글에 네. 동탄에서 거주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고민 상담을 남겨주셨어요. 네. 좋죠. 읽고 고민 상담 해결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푸롱님의 유튜브를 접하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연이네요. 알고리즘이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아직 뻗치지 않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30대 중반인 저도 집을 매수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고민하던 중 발견하여 더더욱 반가운 유튜브였습니다. 30대 중반이면 딱이네요. 시기적으로. 저희는 부부가 합쳐서 8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 모아둔 돈은 3억 있습니다. 한쪽은 동탄에 직장이 있고, 동탄 좋아요. 한쪽은 지방 순환 공기업 재직 중이라 판교, 대전, 타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동을 하며 주말 부부를 하는 중입니다. 주말 부부 해야 되는구나. 그나마 동탄으로 한쪽이 고정되어 있으니 집을 사게 되면 동탄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집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두 분 또 갈등이 있으시네요. 남편은 대출은 최소한만 받고 싶어 합니다. 위치가 애매해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포레를 사고 싶어 해요. 이거는 동탄 2기 신도시에서 약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입지거든요. 10년 된 아파트에 목동 상권이 10분 거리에 있으니 가성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분의 입장입니다. 저는 위치가 너무 애매해서 먼 미래에도 집값이 제자리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거는 배우자분의 입장이에요. 대신에 저는 1기 신도시에 있는, 동탄 1기 신도시에 있는 시범 다은 레미안이나 아니면 차라리 포스코 더샵을 들어가고 싶어요. 20년 된 아파트지만 근처에 지하철이 생길 예정이고 상권도 아주 좋으니까요. 그래 남편은 10년이나 넘은 그 아파트가 가격이 1억이나 더 비싼 게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님이 보시기에 어디가 더 몸테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땐 둘 다 몸테크는 아니지. 멀쩡한 아파트니까. 아싸리 대출을 좀 무리하더라도 2기 신도시 시범단지가 맞을까요? 이렇게 주셨네요. 근데 이 구독자분들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대출을 풀로 해서 좋은 구축이냐, 아니면 대출을 적당히 하고 살기 좋은 곳이냐. 그것보다는 부부가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게 관건이에요. 대출 얼마 하냐보다 만약에 이 두 분이 야, 나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너도 했으면 그때부터는 야, 대출 얼마나 하지? 좀 더 할까? 좀 작게 할까? 이렇게 왔다 갔다 조율이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바라보는 입장이 야, 이게 지금 구닥다리 이게 지금 이 가격이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저걸 봤는데 여기는 지금 입지가 더 안 좋은데 이걸 사자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니까 입지를 바라보는 기준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거 완전 충돌이에요. 접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한 거예요. 네. 판관 포청천님 뭔가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죠. 네. 누구 의견이 맞냐, 남편이냐, 네, 아내냐. 이게 지금 1순위입니다.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누군가 한 명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 네. 누군가 하면은 일단은 처벌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무리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동탄이 비규제 지역이라서 네.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잖아요.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관심이 많고 뭐 다른 지역들보다 거래도 잘 되고 시세도 뭐 좀 단단하게 가고 있죠. 맞아요. 지금 동탄에 사도 될지 네. 그것도 궁금해요. 안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 반대로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걸 사면 안 될 이유는 뭐지? 첫 번째, 엄청 많이 올랐나? 이분 두 분이 검토하는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 문제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입지가 정말 형편없나? 어차피 여기를 갑자기 강남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또 분당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 지금 평당 2,500만 원 수준의 입지예요. 2,000만 원 아까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자, 그랬을 때 그 준하는 아파트가 많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 생각나는 아무거나 택지개발지구 부르면 뭐 시흥에 있는 뭐 택지개발지구, 아니면 뭐 인천 검단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뭐 인천까지 다 포함해서 경기도에
웬만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평당 대부분 다 2,500에서 2,200 사이예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동탄이 경쟁력이 있죠. 서울하고 근접성도 너무 좋고 교통 너무 잘 돼 있고 뭐 인프라 잘 돼 있지, 앞으로 일자리 생기는 것도 호재도 있지, 그러니까 빠지는 게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걸 사면 안 된다는 말은 그럼 경기도 다른 지역 다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충분히 사도 되죠. 그러면 서울이 오르면 동탄도 집값이 같이 오르나요? 시차는 있지만 그렇게 가죠. 강남 오르면 당연히 판교가 오르고, 분당 같이 오르고, 좀 내려가면 광교 오르고, 그 다음에 동탄이 있으니까 곧바로 이어지죠. 다만 동탄이 생각보다 가격 밴드가 넓습니다. 평당 1,500에서 4,500까지 있거든요. 너무 크잖아요. 네. 3배까지 차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로 따지면 뭐 똑같은 구인데 평당 5천하고 1억 5천은 다르잖아요. 그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사도 될까? 여기는 영원히 못 오르는 거 아닐까? 또는 야, 이건 왜 이렇게 비싸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많이 올랐네? 또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동탄 1이든 2든 특히나 동탄 2에서 1급지는 아닙니다. 아까 마지막에 좀 더 무리해서 동탄의 뭐 시범단지 2기 신도시를 볼까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이 검토하고 있는 건 전형적인 동탄 신도시에서 2급지 또는 2급지 이하예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시간이 좀 걸리죠. 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야지 계속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렇지만 2급지면 그 다음 두 번째 순번까지는 가니까 충분히 뭐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럼 동탄에서 네. 내 집 마련할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는 뭐 학군지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어디가 정말 우수한 학교냐 이런 것까지 따질 필요는 별로 없고요. 분당은 그게 참 중요한데 여기는 오히려 판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판교에서 내 집 마련할 때 동판교가 있고 서판교가 있습니다. 대장지구가 있고 어디가 비쌀까요? 동판교, 서판교, 그 다음에 대장지구. 동판교요. 그 이유는 뭐죠? 여기 가까워서. 서울하고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역에 인프라가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는 인프라. 여기도 걸어갈 수 있다? 좋죠. 그래서 이게 1순위예요. 동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범단지가 있는 동탄역 가까운 아파트들이 지금 제일 비싸죠.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 봐야 될 건 뭐냐면 신도시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 분당처럼 학군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가 봐봐요. 휴가를 가는데 하와이 간 사람과 유럽 여행을 가는 사람의 느낌은 달라요. 네. 하와이를 갔는데 뭐를 기대하겠어요? 자연 경치부터 시작해서 예쁜 리조트,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잘 쉴 수 있냐, 이게 1순위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신도시로 갔다는 말은 전반적인 쾌적성, 전반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합니다. 적절하게. 그게 이제 균형 있게 육각형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상권거리, 학교, 학원가 이런 것들이 그냥 조금씩 있어야 돼요. 쾌적성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하고 거리를 봐야 되는데 역세권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서울과의 거리 측면에서. 근데 사실 수원은 수원만의 세상이 있고 네. 그 확장판이 지금 화성시 동탄이거든요. 사실은 같은 일자리 영역이에요. 사실은 수원에서 넘어올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공화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 일자리하고의 거리가 중요한데 삼성 회사 일자리랑 모든 게 지하철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타고 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또는 통근버스 타고 가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게 얼마큼 가까이에 있는 위치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동탄도 위쪽 북동탄, 뭐 남동탄이 있는데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원 일자리가 멀어지죠.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르네요. 좀 다르죠. 중심이 서울도 중심으로 사이클이 이렇게 원이 있긴 하지만 또 수원을 중심으로 원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탄 아파트는 네. 수도권의 어느 동네와 시세를 비교하면 좋을까요? 동탄 2기 신도시에서 만약에 대장 아파트를 갖고 온다면 그러면 서울의 2.5급지하고 비슷해요. 2.5급지면 어느 정도죠? 예를 들면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다고 하면 거의 꼴찌 앞잡이에요. 그러면 한 성북구 정도. 근데 성북구에서 신축은 안 되고 성북구에서 구축하고 비교하면 적정한 수준이에요. 이제 그 말은 은평구 구축, 관악구 구축, 뭐 일부 동대문구 구축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입지예요. 실제 아파트를 예시를 들어보면 동탄 2기 신도시에서 그냥 24평이 존재하는 여기 동탄 시범 우남 퍼스트 빌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아파트하고 기름 뉴타운을 가면 이제 구축이긴 한데 이것도 2007년식이니까 좀 꽤 됐거든요.
6단지 레미안을 보면 시세 그래프 볼까요? 그래프가 어때요? 누가 더 비싼 아파트죠? 똑같네요. 예, 그래도 저는 제 눈에는 누군가 좀 더 비싼 데라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빨간색이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예, 제 눈에도 일단은 빵이 좀 더 비쌉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탄 시범 우성은 연식이 2015년식이고요. 기름 뉴타운 6단지는 2007년식입니다. 만약에 연식이 똑같았으면 기름 뉴타운이 훨씬 비싸겠죠.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기름 뉴타운이 훨씬 더 좋은 입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포성을 낮추고 비슷한 걸 제가 억지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누군가는 비교를 할 거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세가 비슷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평당가가 비슷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토지거든요. 토지 가격이 누가 비싸냐 하면 기름이죠. 이런 경우는 기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기름이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간다. 엄청난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분의 아파트와 네. 와이프분의 아파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주세요. 지도를 한번 좀 띄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이 이제 관심 있다고 한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폴에 가봅시다. 너무 궁금하죠. 동네 이름이 목동이에요. 그 서울의 목동이랑 그 목동 아니고 그 목동 아니고. 그 목동 아니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동탄 2기 신도시에도 목동이 있다. 이분이 딱 선택한 게 이 아파트예요. 쭉 해서 축소를 해보면 입지가 남편분의 입장에서 딱 생각해보면 와 북쪽에도 딱 뭔가 이렇게 자연이 있고 남쪽에도 자연이 있고 와 학교도 바로 옆에 딱 붙어 있고 그쵸? 네. 물론 이제 고등학교긴 하지만 또 왼쪽에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로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빨리 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이런 또 CC 같은 것도 많고 하니까 야 정말 자연적이고 센터에 있는 느낌도 나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억지로 막 꾸며내는 거 아니시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또 와이프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봐봐요. 여기 보면 또 상권이 또 있습니다. 상권 로드뷰를 한번 보면 멋있다. 훌륭하죠. 네. 정말 저 살기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걸 산책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입지 평가를 해보면 제가 딱 싫어하는 입지죠. 뭐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근데. 네, 도로를 막혀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바로 동선 한북에 바로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있는 건 그나마 장점이긴 한데 이 도로가 이게 좀 큰 도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북쪽 남쪽이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좀 단절돼 있는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여기 상권 가려면 이걸 다 지나가야 돼. 안 그러면 좀 돌아가거나 큰 길로 가야 되는데 거리가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요 뭐 가운데서 출발한다고 봐도 한 13분, 12분 걸리니까 전혀 가깝지 않지. 그리고 이게 뭐 어른들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원을 맨날 걸어가는데 생각해봐요. 못 걸어갑니다. 12분. 추울 때, 더울 때 가야 되는데 정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와서 차 한잔 할까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편의점만 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저렴할 수밖에 없고 요 좁은 입지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입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탄역 가까운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야 서울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 빨리 가려면 북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자리가 수원하고 화성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삼성전자가 있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을 때 최대한 위쪽에 있는 게 가까워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금액이 또 저렴해지고요. 그 다음에 동탄역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저렴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아파트는 오른쪽으로 멀어지고 밑으로 내려와요. 그나마 또 이 아래쪽은 동탄 호수공원이 있고 옆에 상권이 있고 자연환경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조금 받아가서 그나마 시세가 조금 높은 편인데 여기는 이도 저도 아닌 완전 진짜 애매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급지를 따지면 동탄 2기 신도시에서 1급지가 요 위쪽이라면 아래쪽으로 가서 얘가 2급지라면 얘는 3급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저는 뭐 입지를 낮추더라도 뭐 경기도 참 좋은데 3급지를 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서. 이걸 누가 받아줄 거냐.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 오른쪽에서 여기서 찾아야 돼. 이 사람들도 다 1번, 2번부터 검토하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시세도 보면 얼마 하는 줄 알아요? 평당 2천이 안 됩니다. 그게 너무 합리적이에요.
아, 입지가 3급지니까 너무 합리적이다. 싼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이제 관심 있다고 얘기한 단지도 볼까요? 여기네요. 시범. 동탄 1기 신도시에서 시범으로 진행했던 아파트가 몇 개 있거든요. 이것도 시범이죠. 이것도 네. 시범이죠. 여기도 시범이죠. 여기도 시범이죠. 되게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네. 근데 옆에 보면 홈플러스. 아, 옆에 또 여기 상권 또 있거든요. 여기 지하에 내려가면 지하 뭐 저층까지 엄청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게 메타폴리스죠. 그 다음에 여기 중앙공원역 이 자체가 애들 놀기에 너무 좋게 돼 있거든요. 레몬이 가보셨는가 보네요. 아, 당연하죠. 엄청 많이 갔죠.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옆에 상권도 큰 거 있고, 여기 다 상업지거든요. 그러니까 입지로 봤을 때 좋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아까 뭐 지하철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하철 여기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코스만 가면 동탄역이에요. 그러니까 아, 진짜 가깝네요. 애매하게 여기 사는 사람이 이게 가까워 보이지만 여기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하철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아파트 동탄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그냥 슬리퍼 신고 딱 가자마자 10초 컷으로 지하철 타자마자 한 코스 타고 동탄에서 타면 서울까지 진짜 빨리 가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호재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남편분이 얘기한 거는 경치 좋고 새소리 들리고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와이프분이 승리네요. 완벽한 승리자죠. 완벽한 승리. 완벽한 승리자고 금액도 보면 여기가 더 비쌉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연식이 훨씬 오래됐는데 왜 더 1억이나 비싸냐. 그렇게 따지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연식이 오래된 거 있는데 왜 평당 1억이 넘는 것이며 완벽하게 입지, 그 다음에 그 입지를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건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토지 가격. 이 필지가 좋은 필지인 거죠. 누가 봐도. 그리고 이제 여기 살기 좋게 만들어 놨잖아요. 초, 중, 고 주변에 다 있고. 그래서 좋다. 오늘은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와이프분의 말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마도 신청을 와이프분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역시 네. 역시 내가 맞아 이렇게 할 거고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겠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또 고민이 들어요. 어떤 고민이요? 첫 번째는 남편을 설득해야 되죠. 근데 설득하기 힘드니까 아, 뭐 이런 영상이 있네 하면서 그냥 자기가 안 올린 것처럼 툭 던지겠지. 그럼 뭐야 하면서 봤는데 자기들 고민하는 아파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보겠지. 근데 보다가 이제 뭐지?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는 아파트 2개가 나왔지? 하면서 와이프를 째려볼 수 있긴 한데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면 남편도 설득될 수 있어요. 은근히 남편분들이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편분들을 제 강의로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가면 나는 이 사람 설득 못하지만 램구는 설득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괜찮죠. 그리고 저는 이 개발 호재가 사실 좀 약합니다. 어떤 개발 호재요? 그러니까 이 인동선이라고 하는 이 노선 자체가 용통을 지나서 인덕원역 저까지 가는 건데 네. 사실 서울로 한 번에 이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약한 노선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동탄역을 한 번만에 갈 수 있다는 게 왜 이걸 하면 서울까지 진짜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지금 GTX 있죠. 네. SRT 있죠. 한 방에 다 가잖아요. 15분이면 가거든요. 이야, 그럼 이거 진짜 한번 빠르네. 타고 딱 가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할 수 없다. 서울 근접성이 진짜 빨라진다. 저거를 타면 15분 만에 간다고요? 서울을? GTX 타면요. 와, 진짜 빠르네요. 지금 삼성역까지 안 뚫렸지만 삼성역 뚫리고 하면 뭐 종로까지도 더 올라가니까. 대박이다. 그래서 거기서 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분이 좀 더 깊게 입지를 좀 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이쪽 이기 신도시인데 뭐 개발 호재 측면에서는 얘가 좋긴 한데 그래도 전통적인 강자 입지는 여기죠. 호재가 없어도.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차이가 있는 게 이제 학원 같은 게 중요한데 여기 중심상업지입니다. 네. 중심상업지가 되면 학원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술집이 들어옵니다. 술집이 있을까 없을까? 바로 보이잖아요. 이런 곳은 학군이 좋을 수는 없어요. 중심상업지구를 끼고 있으면. 그래서 편리한 건 맞는데 그게 또 단점으로 작용한다. 근데 반대로 이쪽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완전한 학군 위주로 설명되어 있나 보네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느낌만 봐도 보면 학원, 병원. 애들이 좋아할 것들만 존재하거든요. 뒤로 가더라도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뒤에도 학원이잖아요. 완전 다르네요. 이런 느낌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일기 신도시, 동탄 일기 신도시도 여기 상권보다는 여기 아래쪽에 가면 또 빨간색이 있죠. 네. 근데 이 녀석은 근린 상업지역이에요. 중심 상업지역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술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쪽이 더 비싸요? 아까 저기 위쪽보다? 그건 아니지. 아, 상권은 여기가 조금 더 학교 친화적입니다. 학교 친화적이긴 한데 입지적으로 점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빠지는 입지가 돼요. 위로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도로를 잘 봐요. 이 여기를 관통하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여기 지금 노란 거 보이죠? 이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이게 수원하고 화성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러면? 그것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위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철도 여기죠. 도로도 여기 있죠. 실제 자기 차 타고 갈 때도 가깝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상급지가 되고 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약간씩 빠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모양이 상권이 요게 위로 올라가고 저 준상업지로 내려왔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가 더 좋아졌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큰 화려한 상업지가 들어오는 것보다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금액대가 조금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 이제 그래도 평당 2,000원 초반은 되니까 아까 남편분이 선택한 것보다 여기가 사실 어찌 보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한번 좀만 더 재밌게 비교해 보면 남편분이 선택했던 거 볼까요? 자,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폴에요. 절대 안 까먹을 것 같네요. 자, 이게 지금 절대 평가해 놓은 겁니다. 20%라고 되어 있죠. 네.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아파트 대비 20%라는 소리예요. 서울의 제일 좋은 아파트가 지금 100%가 아니라 한 200%좀 되거든요. 네. 그거의 10분의 1 가격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20%잖아요. 근데 여기가 생활권이라는 게 여기가 다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아, 근데 훨씬 높네요, 위쪽이. 근데 누가 비싸요? 위쪽. 요거 힐세트에 더 비싸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기 단지가 학교 끼고 있죠. 큰 도로가 아니죠, 일단. 네. 두 번째 여기 상권을 바로 접하고 있죠. 동서남북에서 북쪽, 이쪽 다 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도 다 아파트로 감싸져 있잖아요. 여기가 단절되는 건 요거밖에 아래쪽밖에 없거든요. 아, 왼쪽이랑. 그래서 여기는 2면 이상을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힐세트 브랜드에다가 대단 주고 예쁘잖아요. 대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다음, 또 그 다음 이렇게 쭉 되는 거고, 결국은 여기 경쟁자는 요 위쪽에 있는 이런 거랑 경쟁자예요. 그만큼 입지가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아, 상권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저렴한 것 같고 저평가된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아까 그 동탄 1기 신도시로 가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시범 삼성 레미안 이쪽이 좀 더 높아요. 여기가 23%, 25% 되죠. 그래서 뭐 26%도 있고, 여기서 제일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이거죠. 아이파크입니다. 아이파크.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아파트랑 이제 이분이 선택한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그럼 답이 정확하게 빨리 나올 텐데, 남편분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둘 다 33평이죠. 시세가 누가 비싸죠? 빨간색 레미안이요. 비싸죠. 네. 연식을 볼까요? 몇 년 차이 나죠? 하나 2007년, 2017년이에요. 야, 10년이나 차이 나고 구축인데 금액이 1억 이상 비싼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파란 게 이거 완전 저평가고, 이거 파란 거를 샀을 때 내가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여차하면 조금 더 올라가서 빨간 거까지 못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 언저리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 거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지. 시세를 분출하면 옛날에 누가 먼저 분출했을까요? 여기 18년 이전에 빨간색이요. 빨간색이 확 벌리잖아요. 얘는 멍하게 있다가 2년 뒤에 억지로 그냥 떠밀려 올라간 거죠. 네.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죠. 맞네. 그 다음에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가 당연히 먼저 치고 나가죠. 그리고 한 시간 1년 6개월 지나가지고 그때 가서 모든 아파트 다 오르니까
그럼 나는 하면서 조금 따라가겠지. 영원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아가는데 지금 아직 실현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실현되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그걸 수혜를 받아갈 텐데 파란 거는 그거조차 없죠.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답이 금방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분한테 제가 조언을 좀 해주면 이 아파트 오케이 합격. 이것도 합격. 옆에 있는 이것도 합격. 이것도 합격. 이것도 합격. 다만 지하철역은 여기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역 가까운 단지들이 1순위인 것 같아요. 검토 대상 네. 1순위. 네, 물론 여기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수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 이분이 이제 레미안을 조금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는 하고요. 그래도 이게 교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단지 내에서.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무리해야 되는데 괜찮은가요? 근데 그건 이제 시청자분의 사연자분의 소득이나 이런 걸 봐야지. 근데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대출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대출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두 분에 보면 소득이 좀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보니까 소득이 아까 합쳐서 800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적절한 대출이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면 좋은 걸 사야 된다고 봅니다. 뻔히 이게 좋은 걸 아는데 막 피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만약에 욕심을 부려가서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니지. 시범마을하고 볼까요? 30% 올라가죠. 네. 좋은 거랑 비교해보면. 포스코 더샵이 이쪽이에요? 포스코 더샵? 네.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분이 말씀하신 포스코 더샵. 시범 더샵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요쪽에 있는 또 다른 포스코가 또 있던 것 같은데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더 아래쪽이잖아요. 요 블락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요쪽 블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좀 비교하려고 했던 게 이제 여기죠. 이제 금액이 좀 세지니까 어디랑 비교해야 될까? 클릭하기 무섭네. 시범 운송을 해볼까요? 똑같은 33평을 해줘야 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어떤 걸 사야 될까?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대상이 10% 내지 20% 정도 비싼 것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옛날에도 50% 이상 비쌌고 네. 지금은 이제 최근 시세를 상승을 하면서 60% 이상 벌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단계 높은 입지는 아니에요. 차이가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희소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삼성전자라고 하면 여기는 조그만 중소기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희소성이 있고 단단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지역을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비싼 뭐 서울에 있는 5천, 1억, 명동에 있는 평당 5억짜리 토지 그걸 사도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품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 오르긴 했지만 이 오르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때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이미 차이는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때도 저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여유가 되면 위에 거 사세요라고 얘기할 거고 왜냐하면 과거의 그래프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래도 똑같다. 다만 이거는 조금 무리가 아니라 이제 좀 많이 무리하는 걸 수도 있고 생각을 좀 많이 깊게 해봐야 되겠죠. 좋은 건 너무 당연하다. 네. 근데 저는 조금 내가 욕심을 덜 부리고 내가 가진 자산 안에서 선택을 해 나간다면 뭐 여기 입지도 저는 무난하다. 그 다음에 살면서 인프라나 만족도는 저는 엄청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거주 만족도만 따지면.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동탄은 이기신도 심한 신도시고 맞아요. 여기는 그냥 뭐 없는 거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좀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겠으나 졸음은 거기에 거주할 수 있고 나는 만족하고 그리고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얘도 적당히 올라갈 겁니다. 돈을 작게 넣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도 와이프분 대 남편분 대결해서 와이프분이 근데 대부분 승리하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남편분은 이제 본인 회사 가는 거, 그 다음에 딱 회사 끝나고 산책하는 거, 이런 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이프분은 이제 애 입장에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 학원을 어디 보내지? 막 이렇게 가까운 지역을 다 고민하니까 반찬을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지? 뭐 이런 거 다 고민하니까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여성분의 입지를 잘 봅니다. 그냥 따라가야 돼. 저희 구독자분이 이걸 네. 보셨으면 좋겠네요. 100% 보겠죠. 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